자, 이제 5강으로서 자, 이제 주택법 86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사주세요가 아니라 사달라, 그러니까 팔아라 이런 뜻입니다. 매수는 사주세요지만 청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그렇습니다. 1번 주택 봉의를 포함해서 소유자 등은 주택단지 전체의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당해 토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 80%까지 얻으면 돼요. 동의를 80%까지.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3개월 이상 가서 시가로 협의를 해. 그래서 95%를 얻었으면 누구에게나 매도 청구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매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 5% 미만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여기 있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가 건물에 가진 자가 땅에 대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얼마냐? 자,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소송 제기할 때 그 대표자 선정은 4분의 3 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답이 2번이네요.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95% 미만이니까 5% 미만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죠. 자, 정답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번 놔두게 해봅시다. 다음은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그렇습니다. 앞서 내용과 똑같죠? 투기과열지구 앞에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는 둘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맞죠? 네, 지정 목적은 최소한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최대한이라 최소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최소한이다. 최대한이다. 최소한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역시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한 사유가 없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must 꼭 하여야 한다.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 다음 중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전매행위 제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이 자체가 사실상 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위, 투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 수도권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해서 주택과 지위. 자, 세 가지는 가능하네요. 그러나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4번이다. 근데 문제 자체가 전매행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아닌가 그러냐?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89번.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대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 지위의 경우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맞죠? 법에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지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 1년 만기, 정기,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이 지급한 날 사업주체가 취득 환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환매가 되는.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리가 대통령이 정한 지역을 달리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금지되는 행위는 상속은 포함되지 않죠. 상속은 우리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정신장애에 기인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정답 4번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90번. 다음 중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이번에 따라 건설업체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받게 하기 위한 지위 증서인데, 자 이게 뭐야? 이거는 공주 정 확대 금지. 자,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입주 저축 증서, 무허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자 대상자 확인서. 그러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되면 되겠죠. 그래서 공주 증상 확대 금지,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자, 그래서 상자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택 사채. 네,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자 대상 확인서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91번. 다음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설명에다 바르지 못한 거. 국토장관 또는 국토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서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고. 자, 이거는 위반했으면 대금을 지급한 날 환매가 되는 거죠. 환매 당연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뭐가 된다? 환매가 된다.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주택가격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거고 퇴거 명령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국토교통장관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몇 년 범위에서 10년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몇 년 범위에서 10년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인구 50만 넘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죠. 자, 리모델링 계획 목표 기본 방향, 리모델링 대상 공동체 현황 및 세대수 증가율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이 예측 때문에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일시 집중 방지 등을 단계적 리모델링 방안 되겠죠. 리모델링 소요 비용. 자, 이거는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세대수 증가하면 그 기반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네, 93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사에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아먹는단 말이야. 그런 것을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 부정행위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인데 자, 입주자가 있겠고 사용자가 있겠고 관리주체가 있겠고 입주자 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 리모델 구성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리모델링을 가는 사업 주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 제77조 이제 앞으로 개정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4번. 주택법상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자, 이거죠. 반값 아파트나 마찬가지죠. 얘는 분양받고 얘는 임대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상권이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고 지상권이 40년 되고 그렇죠? 40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했을 때 70%가 동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져가겠다 하겠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75%가 동의한다면 40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맞네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40년이다. 맞죠? 토지 내부 소유자의 과반수 아니죠. 75% 이상이면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는 걸 보는 거고 양수한 자는 상속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본다. 알 수 있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의 조성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맞는 얘기고 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산정 원칙이다. 맞습니다. 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특별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적용하고 없으면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게 틀렸네. 3번이 틀렸다. 순서가 왜 특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96번. 다음 중 주택법상의 주택상환 사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그렇습니다. 주택상환 사채는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지급 보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 영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죠. 영향력이 없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대통령이 받았더라. 주택으로 상환할 사채를 발행 맞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국토장관한테 뭐 받도록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자, 무슨 증권? 기명증권으로 한다. 당연히 맞죠. 기명증권.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정할 때 상법상의 이 법 기준에서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문제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97번 다음 중 주택법상의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 그렇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시도지사는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무장관에게 신고한 자의 대통령이 정한 바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맞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맞죠? 4번 국토교통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실을 자 이게 분명히 틀렸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져가서 그 검사를 갖다 하게 됐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7일 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일 전까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98번 다음 중 필요적으로 청문이 요구되는
국토교통장관 또는 지방자치장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필요적 청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등록을 말소했다. 주었다가 뭐예요? 우리가 갔을 때 빼앗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록 말소했으면 당연히 뭐가 등록돼 있어요? 법에 규정돼 있죠. 자, 이거는 주택법 제97조에 96조에 청문주에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당연히 뭐였어요?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분양계획 취소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죠. 그다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당연히 준 거죠. 취소하면 청문하도록 돼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청문이란 건 어떤 이익을 줬다가 불이익행위를 갖다 다시 가져갈 때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주는 의미를 청문이라고 볼 수 있고, 청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다음 이제 벌칙 규정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벌칙 규정. 자, 그러면 99번. 다음 중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3.3이랬죠. 그래서 투기행위는 대부분 다 뭐랬어요? 3.3 이런 형태를 가져간다. 그럴 수 있겠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3.3. 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 대표로서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나 시공자로 선정된 자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된 경우는 뭐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주택법상에 있는 것으로서 3.3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과실로 감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반한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그랬습니다. 자, 감리를 게을리했다 그랬습니다. 과실을 게을리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해당했어요? 1년 1천만 원. 이거는 1년 1천만 원. 네, 경제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 선정했다. 그러면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리모델링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 정답은 3번. 다음 중 주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란 말을 갖다 썼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1년 1천만 원 취소하도록 1년 1천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성능 등급은요 무겁습니다. 2년 2천만 원. 지금 이거 1년 1천만 원 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이네요. 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감리한 자, 조합원 구성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다 1년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 있는 2번이다. 벌써 2번은 2년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뭐에 대한 것을 나갔다 보시면 소위 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 자, 우리가 두 가지 법을 다 맞췄죠, 그죠? 두 가지 법.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강좌의 경우는 이제 뭐 해야 되냐? 건축법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두 가지 법을 또 충실히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법, 세 번째는 이제 건축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는 건축법에 대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